김건희와 윤석열의 의식을 이해하려면 김건희가 뭐라고 그랬는지를 알면 됩니다. 김건희가 자기가 편안하게 대화하는 과정에 이렇게 말하죠. 이명수 기자, 그 서울의 소식 이명수 기자와 얘기한 거죠. 제가 더 잘 봐요. 제가 웬만한 무당 제가 봐줘요. 웬만한 무당은 자기가 봐준다잖아. 그래서 소문이 좀 잘못 난 게 있는데 제가 무당을 가서 점 보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무당을 더 잘 봐요. 이러면서. 완전히 무속에 빠졌죠. 무속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흠뻑 적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이 머릿속에 그 무당의 관점이 이 사람의 머릿속에 딱 안착돼 있어요. 털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근육세포에까지 무당이 거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 무당입니다.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차라리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난 그런 게 안 맞아요. 뭐 어디 이제 가서 이제 뭐 콜골 이미지도 있고 줄리 이미지가 있고 그러니까 난 그런 데 가서 술집에 가서 그런 거 안 맞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이렇죠. 도사들하고 이 도사라는 게 다 무당들이잖아. 도사들하고 같이 독 닦은 사람들. 내가 가장 가짱게 보는 게 이 도사들이야. 도 닦는 사람들. 계룡산에 가서 도 닦은 놈들. 천공이라는. 그 일자 무식쟁이가 뭐라고 떠들어. 그 계몽되지 않은 인간들의 이 파렴치함. 여기에 나라 전체가 지금 녹아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분장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 말하는 걸 보면 알죠. 사주 공부를 하면 좋지. 자기 팔자. 이 사주 보고 이 주역 이런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 원시 시대 고대 시대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응? 그걸 가지고 아직도 사주팔자하고 모르겠어요. 사주팔자는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팔자도 풀고 그렇지. 그러네. 이런 영감이 있으니까 군인 경찰 이런 거 하면 잘 맞죠. 군인 경찰 그런 감이 있어야 해요. 그냥 머리만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우리 남편도 그런 약간 영적인 끼가 있거든. 저랑 그게 연결이 된 거야. 이게 이제 이명수를 꼬시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당도 이명수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거지. 이명수가 그렇게 꼬심을 당하고도 안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김건희가 무당보다 넌 나 때문에 웃기는 여자 아니야. 아니 무당보다 남은 저 이명수를 꼬셔서 자기가 데리고 가야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무당 싫어한다 했지만 그 주변에 도사와 법사와 이런 저 무지랭이들이 그 무당들이 거기에 그냥 질비한 거지. 그래서 그 스픽스 TV에서 얼마 전에 왕자 쓰고 나온 비밀 그거를 말해줬는데 그 백운기 선생이 KBS 보도국장도 하고 그랬던 분 아니에요? 정치 본색에 나와서 그걸 했는데 제가 58초짜리 쇼츠가 있어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데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사회를 봤어요. 저는 그때 손바닥에 왕자를 못 봤어요. 저때 이제 MBN에서 대선 후보 경선 토론할 때인데 저는 이제 손바닥에 왕자를 못 보고 그냥 토론만 진행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저 손바닥 왕자가 드러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대기실에서 대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MBN 보도국장이 저 손바닥에 왕자를 방송 전에 봤어요. 나 이거 처음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네. 웬만하면 공개 안 하려고 그랬죠. 와 이거 뭐예요? 당시 보도국장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뭐 별거 아니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나가면 안 됩니다. 보도국장 얘기를 했어요. 없애는 게 좋겠는데요. 그런데도 안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 부지불식간에 누군가가 이걸 써줘가지고 내가 뭐 그거 했다 뭐 비누로 씻어도 잘 안 졌다. 이거는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보도국장 말을 빌린다면. 오히려 손바닥을 보여서 국민들이 보는 데서 왕자가 보이도록 하라. 이런 계산까지. 그랬을 수도. 윤석열 후보의 해명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솔직하지 못하구나. 정직하지 못하구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잘 들어보셨겠지만 이 왕자를 새기고 토론에 나올 정도로 이런 그 정신세계가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식이 어디에 붙잡혀 있냐 하면, 그러니까 무당의 세계. 그러니까
무속의 세계에 붙잡혀 있어요. 정신세계가. 그러니까 사건이나 현상을 사실과 인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실과 인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나타났으면 그 우리 눈앞에 나타난 그 사건이 또는 현상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과 관련된 맥락을 확인하고 그 맥락을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인간에 부합한 서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 이 2단계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줄리님. 줄리님이 아니라 줄리팡님. 감사합니다. 콜걸 생각하다 보면 줄리가 같이 떠올라요. 그래서. 줄리팡님, 감사합니다. 7월 첫날부터 행복한 강의로 시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내가 감사드려야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독일의 신학자가 어떤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진실에 이르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진실에 이룰 수 있는 진리, 진리가 영원하진 않지만, 또 진실,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ruth, 딱 한 단어예요. 그걸 우리는 진실이라고도 진리라고도 번역하는데, 진실과 진리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사실. 그 영원한 진리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진리 또는 진실로 전달될 수 있으려면 2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는 사실에 부합했냐, 또 하나는 인간에 부합했냐. 사실 부합성과 인간 부합성에 관한 것은 나중에 또 이 신학자의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사실에 부합한지 인간에 부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실과 인간에 부합한 방식으로 해석한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김건희는 사실과 인간에 부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원전 폐기수를 마셔도 된다고 말하는 이 생각은 어떤 과학적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고 인간에게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왜? 무당이거든. 왜? 무속에 취했거든. 왜? 샤머니즘. 무서운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학적인 연구물들이 학문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있었던 이 무속이 샤머니즘이 그대로 이 시간에도 살아있다는 거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인간을 파괴한다니까. 윤석열은 그래서 현대 문명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2번째, 지금까지 인류가 해온 문명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문명사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드리는 겁니다. 문명이란 무엇이냐? 이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면 문명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정보와 지식의 총체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문명을 김건희나 윤석열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향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무식하니까. 너무 무식한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문화나 뭐냐? 문화적으로도 아주 낙후된 아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문화는 문명이라 했잖아요. 지식의 총체가 문명이라 했죠. 그 문명을 대하는 집단적 습속이나 관행을 문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원시인들이 아직도 원시인들이 있잖아요. 그 원시인들이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낙후돼 있으니까 그 문화를 보면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인류가 만들어낸 정보와 지식을 전혀 향유하지 못하니까 그런 집단적 습속이 잘못된 관행 속에서 그대로 눌러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김건희나 윤석열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 일깨워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미 무속에 취해 있고 샤머니즘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한다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 자체가 없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거를 김어준이는 뭐라 그래? 간첩이 있다 그러는 거잖아, 지금. 대통령실에 간첩이 들어앉았다. 지금 그러고 말하고 있는데 간첩이 들어앉아 있는 게 아니라 무속에 취해서 모르는 거야, 얘네들.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른다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이 그레이트 하모니 님이 얘기한 대로 지혜는커녕 지식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생기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지혜가 있을 수가 없지. 옛날에는 이렇게 기술 문명이 발전하지 않고 학문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에는 농업 시대에는 농사야 사철 돌아가는 걸 여러 번 경험하면 몇십 년 경험하면 노인이 되면 일은 못해도 이렇게 보면 저거 어떻게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수십 번 경험했으니까 1년 사철을. 그 농사를 어떻게 해야 잘 된다는 걸 다 알아. 경험으로 알아. 그러니까 지혜롭지. 젊은이들은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헤맬 때 늙은이들이 가르쳐 준단 말이야, 이게. 젊은이들을. 그러게 늙은이가 지혜롭게 보이잖아. 그런데 지금은 아까 저기 그 그레이트 하모니 님이 얘기한 대로 지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 지식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생길 수가 없지. 김종인 같은 그 어르신은 그냥 어르신일 뿐이지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다 쓸데없는 얘기야. 왜? 지식이 없잖아. 나이 80이 넘어서 무슨 지식이 있겠어. 나도 이제 내가 못 따라가겠다. 그럼 이 강의를 끝낼 거야. 내 몸도 신통치 않고 내 눈에도 이제는 더 이상 뭡니까? 그 글자를 읽는 것도 쉽지 않고 지금 눈도 좋지 않아서 뭐 이 상태가 좋다. 내가 나 자신을 알아. 내가 이 강의를 계속할 수 있나 없나. 아직까지는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지. 그렇지만 이 사상과 철학을 누군가 습득해서 내가 강의할 때 이걸 잘 배워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몇몇 제자 외에는 제대로 이걸 아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걸 배워서 누구에게 더 전파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인 인사조직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거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빨리 널리 퍼쳐서 다른 사람들도 이 채널을 구독하고 그리고 열심히 지나간 것도 다 좀 강의를 듣고 그래서 근육에 세포에 다 저장돼서 척 보면 저 사람이 저 말이 맞나? 하고 과거를 찾아보고 그래서 과거의 행위가 반복된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얘기인가? 그 신복지 같은 얘기는 새로운 얘기거든. 그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낙연이 말하는 신복지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왜? 이전에 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재명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자기가 막 지어내. 그거는 실천될 가능성이 없어요. 문재인도 똑같습니다. 문재인도 이전에 자기가 했던 말을 실천한 게 없어. 내가 찾아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거짓말이지. 나이 들어서 한 새로운 어떤 거는 이전에 한 쭉 경로에 따라서 오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도 이전에 촛불혁명의 열의를 가지고 뭔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촛불혁명을 배신하는 것은 너무나 문재인에겐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럽죠. 왜? 촛불혁명에 관심이 없었거든. 관심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찾아봐. 만약에 여러분이 문재인이 촛불혁명에 가담하고 뭐 얘기를 하고 뭔가를 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없어. 국회의원들이 다 끌려갈 때 끌려갔어. 꼭 양지 바른 곳만 찾아다녔어요. 인권 변호사를 했는데 인권에 관해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변호사하면서. 돈벌이에 관심이 있었어. 찾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을 잘못 본 거죠. 그러니까 있어빌리티. 그걸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까지 하고 나가면서도 내가 아무런 개혁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언론 개혁도 안 하고 언론 개혁이 쉽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사실 언론 개혁을 원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도 쉬운 거예요. 모든 국민이 검찰 개혁을 원하기 때문에. 그 두 개만 했어도 이런 비판을 못 하죠. 아무것도 안 했어. 그 쉬운 거를. 그래서 무속은 원래 인간의 도덕적 준칙 같은 것을 아예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이에요. 인간의 기륭화복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기에게 이속이 되는 것은 뭘 한다 해도 돼. 비합리적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잖아. 그러니까 서슴없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합니다. 살아있는 소 가죽을 벗기는 짓도 하고
매우 비도덕적이고 엽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이전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민족은 저 알타이 지방에 있는 우리의 조상들이 사실은 그 샤머니즘에 푹 빠졌던 그런 조상이에요. 우리 조상이 뭐 위대한 조상이 아닙니다. 그 샤머니즘에 빠졌던, 그래서 따뜻한 나라 한반도로 와가지고 여기서 정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게 다른 과학적 그 증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DNA가 우리가 몽고 반점이 있잖아요. 몽고 반점, 아이타연하면 그거는 한족에는 없어요. 중국의 한족에는 없어요. 내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그 중국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그 판이란 친구가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는 아이가 나면 이 몽고 반점이라는 게 있다. 이 몽고에서 와서 그런 모양이다. 그랬더니 그런 게 있냐고. 우리 모른다고. 그런 거 모른다고. 그런 거 없다고 자기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 손자를 봐도 우리 딸이 그 영국 청년하고 결혼했는데 이게 몽고 반점이 있나 하고 봤더니 그 손자한테는 몽고 반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잘못된 그걸 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양심의 가책도 못 느껴요. 얘네들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 무속에서는 하거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 잘못된 개신교에서 파생된 많은 신흥 사이비 종교들 보면 양심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그 돈을 어떻게든지 돈 뜯어먹으면 되는 거죠. 신천지가 그렇죠. 통일교가 그렇죠. JMS 그렇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백운기 선생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윤석열은 솔직하지 않다. 정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모든 사태는 정직하지 않은 데서 출발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샤머니즘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 사건과 현상을 사실과 사실 부합성도, 인간 부합성도 없는 방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죠.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이걸 뻔히 보면서도 우리 민족은, 이 한국인들이 이걸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이걸. 너무 안타깝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